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예, 오늘은 1시간 수업이 들어있는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9시 20분인데요.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 소식은 어저께는 또 600명이 나왔다고 그러고 서울은 그러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화요일날 교무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의하면 7주차, 그러니까 4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7주차부터는 정상 수업을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는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건 아직 안 나왔고, 그저께 부산은 코로나 30명대 38명인가? 그런데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근데 늘상 얘기하듯이 그거는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코로나가 다시 오고 창업론 인원까지 줄여가면서 대면 수업을 하겠다는 창업론, 그리고 2학년의 관광 영어까지 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순간 멘붕이 왔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있었죠. 작년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쉴 때는 쉬는 걸로 하고 늘상 하던 대로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촬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 동영상 강좌마다 6주차는 3개가 올라가겠죠. 매 동영상 강좌마다 예, 리포트를 제출을 하게끔 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하셨겠죠. 리포트 제출은 특별한 거 없고 한두 단어 정도만 적어서 제출을 하시는 걸로 했고요. 그는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아마 제출일자는 우리가 4월 16일 날 만나죠. 금요일 날 만나니까 목요일인가 모르겠어요. 이 스케줄 보고 괜히 또 얘기했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기기 때문에 하여튼 요 안에 도우 시스템 안에 제출일자를 올려놓을 겁니다. 단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는 11시 59분이 아니고 10시 59분. 이유는 11시 59분 되니까 또 도어가 터졌어요, 어쩌고저쩌고. 작년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휘말리기 싫고, 그런 거에 일일이 응답하기도 싫고, 응답해야 할 가치도 모르겠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시간 땡겨서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중간고사는 시행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중간고사는 시행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그 발표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또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되면 그때는 다른 조치를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조치는 강구를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4인 1조로 했고요. 동영상 발표를 못할 경우에는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카톡 단톡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플랜 B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 좋고 성적을 내는데 더 확실하겠죠.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석 체크가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역시 다른 건 필요 없다. 문제는 경제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주면 국민은 행복해. 그 과거 조선시대도 그랬죠. 성군이 별거 아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백성들을 해주면 성군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청년들이 얼마나 투표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투표가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투표장에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투표에 참여하는 거를 보여줘야만 청년을 위한 대책들이 나옵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표를 가진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면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뭐죠? 뭐 청년들한테는 뭐 교통 바우처도 준다고 그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이제 국가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우리도 문제는 경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과목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생각을, 꿈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좌를 하는 거거든요. 창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근로자로만 살아가서는 어렵죠. 어렵죠. 그저께인가요? 지금 항공사, 대한항공만 나오는 것 같은데 신문에서 봤는지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항공사 승무원들도 사이드 잡, 부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할 수 있고, 부업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생존을 못 하더라고요. 부업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언뜻 눈에 띄는 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뭔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도 글쎄, 사람이 한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만 몰려서 그러지만 한 가지 직업만 갖고는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 4일 근무제.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놀고. 그러면서 급여를 조금 깎는 걸로, 월화수목은 출근하고 금토일은 뭐 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작든 크든 그냥 내가 취직을 해서 그 회사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어려워. 오늘 그런 내용들이 진도에 많이 나옵니다. 자, 진도 나가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교재 18페이지 하단까지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치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잡초 같은 풀들이 함께 공존해야만 살이 숨을 쉬고 살아있을 수 있듯이, 소기업은 중기업, 대기업과 더불어 계속 존속하고 또 소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분야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 책도 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소기업에 적합한 사업 분야, 창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면 소기업 창업의 특징 셋째 줄에 있죠. 그래서 조관행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따왔다고 써놨어요. 첫 번째, 소기업은 변화가 매우 심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최근 대학교 들어오신 이후로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자기 동네만 생각해도 가게가 계속 유지되는 집도 있는 반면에 수시로 간판을 바꿔다는 집도 많죠. 소기업은 변화가 매우 심해요. 매우 심해요. 그 흐름을 파악을 못하면 도태된다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뭐죠? 무인 가게를 창업을 많이 하시죠.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커피숍, 그다음에 뭐죠? 무인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도 무인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편의점도 무인.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일단은 점점 우리도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건비가 비싸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약을 하는 거죠. 무인이라고 그래서 100%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신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죠. 뭐 요즘 TV 선전하는 거 보면 집에
반려견이나 그런 것들을 두고 왔을 때 걱정이 되니까 CCTV가 집에서 돌아가고 반려견한테 일로 와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CCTV라든가 원격 처리 장치로 조정이 가능하죠. 맥도날드나 그런 데 가면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없이 주문하는 거. 그게 원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해요. 자기 집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을 하면 무인 점포의 창업도 가능해요. 단 아이템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취직만 생각을 하는데 뭐 취직은 당장 해야 되겠지만 그 취직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대책이 안 쓴다는 얘기죠. 다 쉽게 봅시다. 이번 학기 초에는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 왜냐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학기하고 작년 1, 2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스트레스였거든요. 동영상 찍어야 되고 막 대면 비대면 섞어서 하다 갑자기 바뀌니까 자꾸 그 스케줄이 꼬이는 거죠. 제 스케줄이. 무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번 학기 방학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과감하게 두 과목을 아까처럼 전면 대면 수업으로 해버렸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저의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졌죠. 수업은 열심히 하고 동영상도 두 과목을 찍으니까 괜찮았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코로나가 또 확산될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갖고 또 대비를 해놨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미래를 사는데 여러분이 예기치 못했던 여러분이 원치 않은 외부의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이런 유행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확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플랜 B를 갖고 있으면 충격이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됩니다. 그럼 또 재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플랜 B가 없으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떨어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과거에는 그런 게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교재를 한번 전반적으로 읽고 오는 강의를 뭘 하겠다 생각을 하고 하듯이 오늘도 출근해서 어저께 촬영한 개발을 올리고 그다음에 오늘 촬영을 해야 하는 창업론에 가서 쫙 한 바퀴 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됐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경쟁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게 뭐냐고요? 그건 찾으면 되는 거고요. 경쟁이 치열한데 뛰어들면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소기업은 생업적 성격이 강하다. 예, 대부분 소기업은 온 식구가 매달리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요새는 그 편의점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조지아로 교환 교수 갔을 때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이민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이민 자격을 얻으려면 취업 자격을 얻으려면 그 동네 미국에서 근로자로 6개월인가 일을 해야 돼서 거기에 치킨, 닭 이렇게 뭐 생닭 손질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보면 그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동네 유달리.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돈도 많고 한데 어떤 분들은 대기업 다니시다 오신 분도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편의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그 당시 얘기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인건비를 안 들이고 내 몸으로 하니까. 근데 인건비를 들이면 남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내 몸을 들여서 내 노동비, 인건비를 버는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그런 류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그래서 소기업은 생업적 성격이 강하다. 온 식구가 매달리는 거죠. 우리 동네에도 한 뭐 단골이 두 군데가 있는데 편의점이 두 군데 모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수입이 되는지 뭐 되니까 하실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소기업은 생업적 성격이 강하다까지 했고, 소기업의 창업주는 스스로의 생활을 충실화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즉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뭔가 경제적으로. 소기업은 기업의 발전이나 쇠퇴가 창업주 개인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비스업 창업을 얘기하는 거였고, 소기업을 보면 기업의 발전이나 쇠퇴가 창업주 개인의, 그렇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업의 발전이나 쇠퇴가 창업주의 능력에 따른다. 이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사회가 자꾸 변하잖아요. 급하게 변하죠. 예전에 없던 가게들이 생기고, 예전에 있던 가게들은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요. 변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쇠퇴가 있듯이. 그 흐름을 파악을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인점포로 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였을 것 같은데 뽑기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인형 뽑기방.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 주로 유원지 같은데, 태종대 유원지 뭐 그런 유원지 같은 데서 동전 넣고 인형 뽑고 꽤 오래됐는데, 그게 들불처럼 번져서 우리 이 가야동에도 두 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야종 밑에도 있고 밑에 음식점에도 있고 음식점 하던 자리에도 있었고 난리 났었죠. 그러다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때 들어가면 투자 자본은 많아요. 근데 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려면. 남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재미없죠.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써야죠.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창업을 잘 할 건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소기업은 기업의 발전을 얘기했고, 다섯 번째 소기업은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다. 그렇죠? 소기업은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가 상권이니까. 우리 여러분 다른 과목에서도 했을 것 같은데요. 상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개발론 시간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기 옷집 요즘은 다 없어졌어요. 아가방, 베이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큰 브랜드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라졌죠. 애를 안 낳으니까. 근데 그 개발론 책에 나온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가방을 차린다고 칩시다. 아기 옷 전문점을 차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60평대 아파트 단지에 차릴 거냐, 30평대 아파트 단지에 차릴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은 60평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60평대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윤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60평대는 흑수저가 아닌다면은 대체로 60평대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50대 중장년층이 사시는 데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시는 데예요. 그럼 젊은 신혼부부들은요, 60평대 어떻게 가요? 20평대, 30평대. 그럼 30평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고, 60평대 아파트 단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수업 시간에도 올해도 개발론 시간에 그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부촌이니까 60평대는 거기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1년에 딱 두 번만 되는 거죠. 설날하고 추석날.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 오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 왔네 그리고 이쁜 거 사줄게 하는 거고, 30평 때는 1년 내내 아이들이 계속 크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옷도 버리고 오고요, 찢어도 먹고요. 그죠? 그럼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장사하는 걸로 지금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게 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에 밀착되어야 된다 얘기예요. 자, 이걸 확대를 하면 여러분이 관광 쪽으로 창업을 한다고 칩시다. 관광 쪽으로 창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관광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판단을 못하면 창업 안 되는 거죠. 관광의 흐름은 OTA라고 그러나요? 일반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죠. 하나투어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제일의 여행사 하나투어도. 근데 전부 다 바꾸는 게 뭐예요? OTA로 가는 거죠. OTA가 뭔데? 온라인 투어 에이전시. 옛날엔 사람들이 영업을 했는데, 직원들이 영업을 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탁탁탁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 생각을 하세요. 지나가는데 보면 무슨 하나투어 여행사 뭐 글로 들어가서 예약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 여행사도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 동네에 있는 여행사들 전부 다 하나투어 대리점 뭐 모두투어 대리점 하던 여행사들은 대부분 다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건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수님 저는 고민하기 싫은데요. 고민하기 싫으신 분들도 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가치관이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에 따라. 꼭 돈을 벌어야 되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속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원시 농경사회라면 열심히 농사 지으면 돼요. 그러면 소득을 얻고 먹고 살죠. 그래서 열심히 살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갈 때까지 다 간 자본주의예요. 무서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 생존을 하려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유 교수님 저는 그냥 취직하고 그냥 살래요. 취직은 돼요. 대부분 취직은 돼요. 어떤 자리에 취직을 하느냐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서 대기업을 갔는데 요새는 대기업도 아니죠. 대기업도 안 가요. 네이버 같은 데서는 지금 테슬라니 뭐니 그런 거 하면서 쿠팡 가고 그다음에 네이버 가고 온라인 쇼핑하고 카카오 하면서 지금 게임 개발자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소 게임 업체들, 게임을 만드는 업체, 인터넷 게임을 만드는 업체들이 직원들이 없대요. 대기업에서 흡수를 해버린다. 그리고 네이버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보면 컴퓨터 전공자 아니래도 된다 하고 사람들을 뽑죠. 왜 그러냐면 컴퓨터 전공자들은 컴퓨터는 전부 알 줄 모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인간 심리,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인문학적 속성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는, 그래서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일정 시간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상당히 올바른 생각이라고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컴퓨터를 할 걸 뭘 할 걸 그런 거 아니고요. 의외로 사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뭘 내나 또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요.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요.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요. 리포트는 그냥 그럴까요? 여러분이 속한 학과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예요? 기억, 지읒, 기억, 히읗, 기억. 6자 거예요 아마. 그 6자를 적어서 국제관광경영학과 승질이 급하니까 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 두 번째 동영상에서 봅시다.